끝없는 의혹. 이건 또 뭡니까? 배우 서예지 씨에 대한 이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 남자친구 관련 이야기 그리고 스태프에 대한 갑질, 학교 폭력, 학력 부풀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거짓말 논란도 추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 서예지 씨가 영화 다른 길이 있다의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감독님이 촬영 때 연탄가스를 마시는 장면에서 실제 가스를 마시기에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당시에 큰 논란이 됐습니다. 배우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러면서 보이콧 운동도 번져나갈 정도로 큰 파장이 생겼고요. 비난의 화살은 온전히 그 조창호 감독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폭로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그 스태프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장하는 내용 뭔지 직접 듣고 얘기 이어가죠. 특수효과팀이 와가지고 그 인체 무해한 연기를 그 수목으로 연기를 내고 그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서예지 배우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연탄이 아니라 스태프팀에서 그냥 연기만 내는 거고 그러니까 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배우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같이 실제 연탄을 태운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 실제 연탄을 태운 적이 없어요, 아예. 아예 없죠. 왜냐면 그게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화는 망하고 저 안 보기 운동까지 일어나고 감독님도 힘들었지만 저희 스태프들도 사실 엄청 힘들었죠. 자, 홍 기자가 다시 방금 나왔던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원래 서예지 씨가 그 언론 시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연탄가스를 실제로 마시게 해서 좀 너무나 그랬다라고 말을 해서 당시에 보이콧도 있고 좀 별점 테러 같은 것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거짓말이라는 이제 스태프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효과팀이 무해한 연기를 피웠대요. 그리고 그 전에 서예지 씨한테 이 말을 전부 고지했답니다. 그래서 무해한 연기다. 매니저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혹시 몰라서 감독도 그 연기를 피우는 이제 연출하는 방 안에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우를 옆에 두고 연탄을 태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스태프의 발언 내용입니다. 자, 변호사님, 결혼도 안 한 여배우한테 연탄가스를 마시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공개가 당시 됐었으면 엄청 그 영화사 측이나 감독이나 욕 많이 먹었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뭐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 대해서 스태프들은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든 상황이었다. 영화가 지금 망가질 정도의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왜 이 서예지 씨가 다 이 가짜 연기 그냥 컴퓨터 그래픽이고 어찌 보면 특수 장비를 이용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해서 해명을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또 그 감독이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영화가 좀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할지라도 출연 배우가 비난받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냥 감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서예지 씨랑 제대로 소통을 못해서 생긴 일이다. 죄송스럽다라고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예지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고는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기자 양측 주장이 너무 다른데 이거? 네, 이 당시에 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촬영이 배우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서 강압적인 지시가 없었고 연탄 씬도 특수 장비와 CG를 비롯해 안전하게 촬영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로를 한 스태프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당시 이제 안 보기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일단 이 서예지 씨에게 조금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한마디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면서 조금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일단 당시 함께 영화를 만들었던 그 많은 스태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서예지 씨의 그 발언이 만약에 정말 거짓이었다면 정말 약간 좀 민폐이긴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예지 씨 쪽이 이렇다 할 뚜렷한 그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이 스태프의 말이 정말 다 사실이고 조금의 위험도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너무나 힘들여서 한 영화에 큰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큰 실수를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서예지 씨가 수십억 원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유튜브에 서예지 씨가 찍은 광고 영상들이 전부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 영상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 광고 업체들에서 서예지 씨가 무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보통 계약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넣거든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스캔들을 일으켜서 좀 광고의 이미지를 손상했다 하면 두세 배의 위약금을 묻기 때문에 이 때문에 좀 수십억 원대의 배상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진짜 그 많은 액수를 다 물어야 될까요, 만약에? 아, 이게 참 저도 이런 계약서들을 몇 건 작성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면서 변호사들이 또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홍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 이 계약금하고 이미 받은 돈을 두세 배 물어낸다라고 써놓았는데 이건 사회적 무리를 과거에 일으켰던 거잖아요, 사실은. 학교 폭력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계약서 쓰고 나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했던 일이 지금 드러나고 문제가 된 거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꼭 서예지 씨만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아직 전례가 지금 안 만들어진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법적으로서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법적 쟁점으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